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알아야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의 이유안입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2,600선을 횡보하였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드디어 좀 지수가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양시장 시가총액 1위서부터 20위까지, 그러니까 양시장이니까 40개 종목인데 40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는데 그게 오늘은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심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있고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멈추지가 않네요. 그래서 매도 규모도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한 5일 만에 상승했는데 하루 만에 또 하락하면서 그래서 투심이 코스닥은 상당히 좀 저조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선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하다가 또 장 막판에 좀 걷어들이면서 1조 원까지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도 기관 쪽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 좀 부담이 됐었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의 현물이 1월 19일부터 하루 빼고 연일 오늘까지도 한 4일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의 현물 매수는가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좀 이렇게 뭐 저PBR 관련 주들도 참 선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시장은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을 했을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열어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의 판결을 앞두고 약세를 보였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강한 매수세에 들어왔고요. 우리금융지주는 저PBR 관련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었습니다. SK스퀘어 9거래일 연속 순매수 보여주며 연일 투심을 사로잡았고요. 맥커리인프라는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는 토스 관련주로 장중 5% 넘게 빠졌지만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오셈이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공개와 함께 순매수 행진 이어졌고요. TS트릴리얼 5거래일 연속 매수세 함께 하였습니다. 룽투코리아는 게임 관련주로 5% 이상 상승하며 오늘장 시선을 끌었고요. 중앙첨단소재는 철도 정보통신으로 장비를 구축하면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초전도체 관련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 수급 특징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좀 공통적인 부분을 뽑자면은 이제 코스닥에서는 공통적인 부분을 좀 찾기는 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외국인이 좀 매수한 종목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 금융지주 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에 됐고 최근에 시장 흐름 안에 있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배당에도 외국인의 좀 관심을 갖는 모습이 좀 눈여겨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스퀘어도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뭐 맥쿼리 쪽도 뭐 6년, 7년 동안 계속 꾸준히 좀 배당을 주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고 좀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의 수급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외국인의 시선주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꼽자면은 SK스퀘어를 이제 뽑아봤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트렌드에 맞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2천억 원 자사주 매입 그리고 또 소각 이슈가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SK 실더스 지분 매각한 금액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또 추가로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감을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그런 모멘텀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죠. SK스퀘어가요. 한 20.07%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에 좀 수급이 좀 다소 꼬이다 보니 좀 주춤하긴 하지만 올해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는 점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은 SK 하이닉스를 통해서도 배당금도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최근에 좀 올랐죠.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PBR로 한 0.5배 수준밖에 여전히 안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자사주도 5%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만한 것 같은데 SK 스퀘어가 위메이드랑 한 2년 전부터 좀 협업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보면은 게임 업계가 좀 메타버스 그쪽은 좀 관심을 좀 덜하지만 이쪽 블록체인 관련돼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메이드랑 협업한 지 한 2년째인데 2년 전부터 이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이 9일째 매수하고 있는데 기관이 굉장히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꾸준히 계속 매수를 하다가 그래서 외국 기관의 매도가 내일도 이어지는지 여부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뒷받침되고 있는 점에 메이저 수급에 계속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전략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SK 스퀘어 선택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SK 스퀘어와 경쟁할 기관의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쌍용 CNC, 한행컴퍼니와 7천억 원 규모의 이 공개 매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강한 수급이 들어와줬고요. 하나생명 저PBR 관련주로 이거래일째 빠졌지만 오늘은 순매수 행진 이어졌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올해 턴어라운드 예정인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오늘 시선을 끌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볼게요. 네, 동국제약 오늘 소폭 상승세 보여주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오늘 주목을 받았고요. BCNC는 9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STI 반도체 관련주 디어유는 작년 영업이익이 286억 원에 달하며 무려 76.5% 상승했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10가지 종목으로 기관의 선택을 받은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수급 특징 알 수 있을까요? 네, 특징을 꼽자면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스닥 쪽을 말씀드리면은 한 5개의 종목 중에 3개의 종목이 소부장인 거죠. 그래서 BCNC, STI 또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그래서 5개 중에 3개나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기관의 매도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으로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선별돼서는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은 관심이 필요하겠구나.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역시나 저평가된 그런 부분을 이제 기관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만 보더라도 뭐 하나생명, SK네트워크스, 현대차, 맥쿼리 인프라 등 모두 언제든지 시장에서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평가 그리고 소부장 이렇게 좀 뽑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특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관의 종목들 중에서 기관의 시선주 한 종목만 꼽아주실까요? 네, SK네트워크스를 뽑아봤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SK그룹의 모태였었거든요. SK네트워크스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회사가 좀 변화하는 것을 시장에서는 참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근데 회사가 좀 변화하려는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구조 재편을 하고 있는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고 2016년부터 꾸준히 뭐 이렇게 매년 이렇게 좀 언제든지 좀 매각 뭐 비사업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비주력 사업은요. 뭐 2020년에는 뭐 주유소 사업을 매각하기도 했고 뭐 철강 사업도 중단했고 또 SK 매직의 가전 사업 일부를 뭐 경동 나비엔에 좀 매각하기도 하면서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은 그 중심에 AI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중심의 사업형 투자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관련된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또 이제 인수하고 좀 투자하기 위해서 미국의 뭐 벤처 캐피탈과 손잡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 좀 도약하려는 움직임.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기관이 3일째 매수를 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6일째 매수하고 있어서 수급에서도 좀 볼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는 좀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회사들의 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의 한 20% 이상의 이제 수익 실현이 예상이 되는데 그 수익난 부분에서 한 30%는 또 주주 환원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도 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또 시장에서는 관심을 그래서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조정 시에 좀 매수 관점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관의 시선주 코스피 시장에서 SK네트워크스 선택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도 코스피 시장에서의 SK스퀘어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요?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수급에서 뽑았습니다. 네, SK스퀘어를 뽑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5일선과의 괴리율도 있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주춤하긴 했지만 수급도 여전히 양호하고 투자 모멘텀, 구체적인 내용들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3,800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종 선택은 외국인의 수급이 몰린 SK스퀘어 선택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이사 이상엽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